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1일 오후 2시입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요즘 국민들의 뇌리에 상당히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주 절제된 용어와 합리적 토론으로 이번에 2차 컷오프에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 4명 속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를 아주 쉽게 설명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띄우면서 이재명 킬러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오늘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미친 공격수가 될 것이다. 대장동 떼도둑 수괴가 이재명이라고 저는 확실한다. 이 후보가 약자 편이라는 유능하다는 걸 철저하게 부수겠다. 그러면서 대장동 비리가 한 달 전에 터졌거나 아니면 결선 투표가 몇 주 뒤에만 있었다면은 민주당 후보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 중도층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부패의 몸통이거나 아니면은 자기를 둘러싼 그 떼도둑들에 대해 눈을 감고 무능한 가짜 능력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당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 가능성이 살아있다고 본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지금은 요행스럽게 후보로 뽑혔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도 이 원희룡 전 제주지사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토론에서 내 실력을 입증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원희룡 전 지사는 천하의 수재죠. 학력고사에서 전국 1등을 하고 사법시험에서도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3선 국회의원이고 재선 제주도지사를 지냈습니다. 5번 선거해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내가 미친 공격으로 침몰시키고 말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전 지사가 이번에 의외로 이 빅4에 포함된 가장 큰 이유는 토론 과정을 지켜보던 국민이나 당원들이 이분이 가장 이재명 공격을 잘한다. 그리고 내부 총질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황교안이 들고 나온 음모론에 넘어가지 않고 정면 반박한다. 이런 합리성을 높게 평가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저평가 브루칩이다. 당장 대통령직을 맡겨도 국정을 책임질 수 있는 역량으로 승부하겠다라고 했군요.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과 선거에서 5번 싸워 5번 모두 이겼다. 민주당이 볼 때는 제가 재앙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홍준표 의원과는 치열한 정책 공약 대결을 할 계획이라면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행정 경험이 부족한 점을 파고들 전략이다 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원희룡 전 지사는 전국적인 인지도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2014년 이후에 제주도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러나 작년 8월 15일 김원웅 광복회 회장이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연설을 했을 때 적석에서 그 것에 반박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15일 제주도에서 있었던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이 김원웅 광복회장의 아주 이 말도 되지 않는 역사 부정적인 연설을 그 어떤 사람이 대독을 했습니다. 대독을 하니까 그 다음 순서를 맡은 원희룡 지사가 적석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한 게 아니고요. 적석에서 반박했는데 그 문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정치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거기서 원희룡 씨의
이 지성과 용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 우리 국민의 대다수와 제주도민들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매우 치우친 역사관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를 기념사라고 광복회 제주 지부장에게 대독하게 만든 이 처사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제주도 지사로서 내용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분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저희의 평생 후손 대대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태어나 보니 일본 식민지였고 거기에서 일본 식민지의 신민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의지만으로 선택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모두가 독립운동에 나서지 못했지만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앞잡이들은 단죄를 받아야 하겠죠. 하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특히 역사 앞에서 나라를 잃은 주권 없는 백성은 한없이 연약하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과 과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3년의 해방정국을 거쳐서 김일성 공산군대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왔을 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군인과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일본 군대에 복무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그 공을 우리가 보면서 역사 앞에서 공과 과를 겸허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 후 세계 최후진국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또 민주화를 위한 많은 희생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는 많은 분들의 공이 있었고 과도 있었습니다. 지금 75주년을 맞은 이때의 역사의 한 시기에 이편 저편을 나눠서 하나만이 옳고 나머지는 모두 단죄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시각, 역사를 조각내고 국민을 다시 편가르게 하는 데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기념사를 또 보낸다면 저희는 광복절 경축식의 모든 계획과 행정 집행을 원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광복절 경축식은 특정 정치 견해의 집회가 아닙니다. 바로 이 75년 과거의 역사의 아픔을 우리가 서로 보듬고 현재의 갈등을 통합하고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활력을 내야 될 광복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열망합니다. 바로 이 연설이 오늘의 원희룡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가 지금 대통령 꿈을 이룬다면 바로 이 연설 덕분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